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예, 4월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지나간 뒤에 지금 벌써 날씨는 봄이 사라지고 이제 좀 날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초여름이 더 빨리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날씨에 대해서는 참 날씨와 함께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조금씩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 두 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집중을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오른쪽에는 매눈 전문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박경석 전문가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대표님. 오늘이 이제 25일이잖아요. 네. 이제 위로 1%인지 알았더니 아래로 1%였고 네. 아직 한 주가 남았는데 이게 시장 멘트를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 지난주에 내기를 잠깐 했었죠. 아직 기억을 하시죠? 아직, 한 주가 더 남았으니까. 아, 예, 아직 4월은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김민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도 안 걸었다는 거를 네, 매눈이가 이제 예, 했다는 거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항상 그 공정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 SS증권의 손석희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매눈 전문가님. 네. 오늘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이시는데요. 네. 매일 이런 날인데 네. 오늘 특히나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남들 깨질 때 예,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제가 또 드렸는데 네, 네, 다음 주까지라고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 주도 장 좋았을 때도 저희 계속 한 5, 600씩 찍었는데 네. 오늘은 손절을 쳐서 조금 얼마 안 됐지만 네, 네. 예, 25일이 보통 월급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어쨌든 아주머니 아저씨들께 네. 월급 정도를 한 벌어드려가지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야, 그러면 오늘 거의 그 환상의 파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방 분위기가 그러셨겠네요, 오늘요. 저희는 오늘 한번 그냥 페스티벌이에요. 축제 분위기로 그냥 그냥 난리 났었죠. 예. 시작부터 돈 자랑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도 역시 지난주에 그래도 계속 그 제한적인 상승을 외치시다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어떤 시장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론적으로. 예. 네. 제한적인 상승을 외치다가 이제 막 가길래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예. 자, 보셨죠? 기어코 이제 스쿨도 한번 이기는구나. 그러시네요. 예.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바로 액션을 취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액션을 취하신 거죠, 오늘 같은 날은요. 예, 그런데 제가 그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저번 3월 14일 옵션이랑 선물 동시 만기일 한 3일 전인가에 중요한 그 코스피 일봉상 1000 몇 선을 딱 그어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리딩을 막 하면서 옵션 수익이 그 매도가 막 잘 되고 예, 종목은 한 종목 손절을 쳤는데 예, SK 하이닉스 잘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있는데 딱 보니까 코스피 차트가 그 한 달 전에 그어놓은 선에 딱 걸려가지고 하락 음봉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 깨지면 이제 주식들은 이제 작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무거워질까봐 저희가 마지막 그어놓은 매도선은 그 애도의 기념으로 맨날 깨지면 안 되는 거니까 대승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매도는 따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는데 조금 무거운 장이 될까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다면서 왜 아침 시작부터 돈 얘기를 하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만 벌면 되니까. 예, 나만 잘 돼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북불복도 아니고. 제가 매눈 전문가님을 뵌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오늘처럼 밝은 분위기로 방송하시는 건 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시고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시다 보니까 이런 또 기회도 찾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럽습니다. 예, 박경석 대표님. 네. 오늘 보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네. 흔들렸다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쭉 받았죠.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손석희다 보니까 손석희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시장을 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이제 손님분들이나 아니면 그 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아까 저도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손실 난 종목이 한 3개 정도 손실 났고 지금 한 5개 정도 보유하는데 2종목은 올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거하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 한 4%대.
종목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제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부도나지 않는 한 만기가 없다. 네. 장점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지금이야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식 시장이 좀 약간 좀 어려워지면서 네. 선물 옵션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먹어야죠. 선물 옵션 시장. 우리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 좀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아, 예, 어느 정도는 뭐 선물도 한번 네. 우리 메이누님도 좀 버는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그동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선물 옵션도 상승하면 먹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선물 옵션의 장점이 떨어져야 먹을 때가 이제 진짜 이제 네. 좀 남들 안 벌 때 나 혼자 벌면 그게 쾌감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변태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다 변태인가? 하여튼 저 예. 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저 매도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보니까 현물의 대변자시고 예. 선물의 대변자시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갔어야지, 진작에. 아,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이 계속 올랐으니까 사실은 네. 많이 먹었다 아니가.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I am still hungry라고 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이 뭐 그렇다고 하루 변동이 좀 커지고 하루 좀 더 밀렸다고 이제 끝난 건 아니지 아,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주식이 장점이 뭐 얘기하자면 이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뭐 그 회사 견디면 이제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여유 있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일 사실은 뭐 한두 명 없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하루 빠졌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좀 항상 멀리 보는 안목. 예. 예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예.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우상향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항상 혹시 왜 시장이 밀릴까 싶어서 이 뒤숭숭한 분위기들 막 나오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메이눈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또 여러 이슈들 나오는 것 중에서 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뭐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예, 굉장히 제가 방송에서 좀 예. 이제 욕을 많이 막 했는데 예. 어느 누구한테 욕을 그냥 아무한테나 허공이 되고, 예, 허공이 되고 그냥 특정 주체를 없이 했는데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했는데 예. 아무래도 뭐 이주열 신임 네. 한국은행 총재가 네. 아무래도 뭐 매파적인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예, 시장 친화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이런 건 이미 시기도 줬었고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뭐 HSBC 증권 그쪽이었나요? 네, 네, 예, 네. 말이 나왔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받아보는 것 중에 뭐 루머 오어 진실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했는지 저는 이렇게 제가 찾아봤을 때는 네. 예, 별로 확정적인 그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예, 보고서 그냥 욕만 했는데 네. 예, 욕도 많이 하셨겠군요.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예. 돈 벌었는데 기분 좋으니까 욕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예. 혼자 멋지십니다. 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주면 피해를 안 주면 뭐 혼자 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 박경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좀 터져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그 5월 정도쯤에는 좀 갈 수 있는 예. 모양새가 나올 때 이제 12월 정도에 같이 미국의 그 양쪽 하나 종료에 그 축소가 맞물려서 네. 거기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연착륙이 이렇게 되는 네. 모양을 생각했는데 예. 예,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부터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겠다 예, 예. 이러면 뭐 개인들이 사실 주택 시장의 어떤 그쪽에 이자율이 가장 많이 어떤 그렇죠. 가계 예. 소득 수준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예 이러면 주식쟁이들은 뭐 죽으라는 소리인데 예. 그럴 때 선물을 하면 이렇게 또 결론은 그쪽으로 또 몰아가시는군요.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하면 이런 예. 장점이 아, 있다라는 그렇죠. 예, 예. 예. 잘못하게 되면은 주식도 손절했는데 선물도 손절할 수 있는 경우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건 피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워낙 노련하신 매의 눈 예. 전문가님은 매의 눈으로 예. 보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들이 계속 나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얘기했는데 결국 또 매매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네 박경석 대표님 예.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오시니까 가장 개인적으로도 금리 인상 딱 얘기가 만약 뭐 어디 HSBC 예. 거기서 뭐 했다고 치면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자면 외국계에서 이제 먼저 뒀는데 옛날에 이제 뭐 자넷 옐런 그 FRB 의장 같은 경우도 네. 뭐 금리 인상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맨 처음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가 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천천히 할 거다. 어차피 나중에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냐. 그동안 계속 내려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빠른 거냐 늦은 거냐의 차이인데 네. 이거 하나는 좀 어떻게 보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미국이 먼저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먼저 해요. 그렇다 미국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미리 이제 얘기하면 뭐 그 뭐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뺄 자리였는데 사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1,000억 넘은 것도 아니고 뭐 400몇 억 정도 팔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금리 인상 얘기가 물론 이제 지금 그냥 갑자기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2000선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2000선 이상이 이렇게 올라서질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지수가 이상하게.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물론 오늘 1.3, 4%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한 게 대만이나 홍콩 보면 1.9%막 이런 식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저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먼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다 모든 걸 선도하잖아요. 뭐 금리 인하하는 것도 미국이 선도하는 거고 금리 인상도 미국이 선도하는 건데 사실은 금리 인상 시기가 예전에 뭐 과거를 살펴봐도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 하락장에서는 금리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그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가열권일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고용료. 근데 유보율 하나는 뭐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렇죠. 회사에 돈을 써야 그러니까 회사 물론 이제 그 큰 대기업들만 그 유보율이 쌓이는데 하여튼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지금 나오긴 했지만 결론은 안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얘기하자면 이 벙커 갖고 어떻게 이제 뭐 얘기하자면 카드를 치면 제가 이제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포커페이스로 카드를 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제 우리가 확률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를 보면 어느 정도 저 뭐 얘기하자면 뻥카는 같아요. 뻥카는 같으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식을 뭐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일단은 뭐 들고 있는 거 계속 들고 가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참 즐겁게 들었습니다. 즐겁게 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하면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계속 맞춰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뻥커였다. 특히 시장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뉴스가 아니었을까,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인 뉴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오늘 시장이나 특히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하락 원인 뭐냐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아침부터 시작해서는 쭉 한 7,000개 이상 매도가 늘어났는데 매는 전문가님, 선물의 전문가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결제 약정을 봐도 신규 매도, 신규 매수 포지션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저께 장 같은 경우도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오히려 포지션 푸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1조 원이 넘어갔는데 보통 이제 대세 상승기나 대세가 하락할 때 나오는 매도 물량이 만약에 한 5천억 정도라면 하루에 한 미결제가 그래도 한 4천, 3천 개까지 찍었다가 마지막에 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400개가 정도 올렸다가 밑으로 밀리는 걸 봐서는 얘들이 그냥 일단 16,000개까지 깔아놨던 선물 매수분을 그냥 조금 청산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합니다. 좀 포지션 어느 정도 밀었다가 재차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시장도 이 정도 부분까지 밀어졌다가 다시 한번 뭐 약간 좀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 달 말쯤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숫자 다 얘기했습니다. 그날 외국인들이 한 선물을 10,000개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쭉 움직여서 2,000선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이 되는 건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화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올라오니까 그냥 좀 팔아서 차익 정도 실현하는 그 가격대가 온 것 같고요. 현물이 아무래도 몸통은 현물이다 보니까 주식이 살지 못하면 결국 선물도 황이거든요. 더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단계고. 그러면 이제 이번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 하락 이런 표현을 쓰시겠는데요. 딱 맞죠. 제한적 하락. 제한적 상승이 뒤에 이제 제한적 하락. 장은 항상 박스권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박스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수 있는데. 박스 안에 박스 그 다음에는 또 잠깐 또 박스 안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요즘 한 이틀째 삼성전자를 거의
뭐 어제는 8만 주, 뭐 오늘 25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또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예. 이 부분만 빼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박경석 대표님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또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29일 날인가요? 그렇죠. 예. 화요일 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잠정치가 나와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뭐 이번 해가 한 4.33% 감소했다고 하는데 네. 벌써 주가에 다 반영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2000선을 앞두고서 자꾸만 이제 뭐 기간의 매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들 분들이 좀 펀드를 많이 좀 환매하는 물량이 있지 않나 네.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네. 근데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를 이제 뭐 그 계속 사고 있고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빼고 나면 샀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럼 다른 걸 좀 팔고 있는데 네. 뭐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 포지션을 좀 바꾸긴 해야 되잖아요 실적 그렇죠. 발표가 나오니까 예, 예. 좀 뭐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과거부터 사온 누적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밑으로 방향을 잡지는 네.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락도 이제 제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락 제한적인 하락이다. 이제 제가 이제 예예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 전문가들의 수다가 아니라 제한적 전문가들의 수다로 바꾸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시장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어제 보니까 애플도 미국에서 애플도 액면 분할을 한 7분의 1로 해버렸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얘기가 들면서 애플 주가도 어제 8%인가 떠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혹시 이번에도 4월 29일 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아니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상한가 칠 수 있는 날이 딱 있는데 네. 여지껏 자사주 매각한 걸 다 소각시켜 버리면 된다. 예.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써먹으면 너무 이제 강력한 얘기를 했나요? 너무 이래서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지껏 매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걸 이제 소각해 버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수가 갑자기 확 그렇죠.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주 가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소각한 만큼 주주한테 이제 부가 돌아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상한가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선물이 상한가 칠 수 있는 게 동해안에 이제 그 얘기하자면 석유가 나와야 된다. 앞으로 아까 이제 농담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독도 근처면 어떡합니까? 예? 독도 근처면 또 상당히 싸워야.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좋다. 이제 네. 얘기하자면 네. 지금 삼성전자를 뭔가 사고 있다는 거는 네. 삼성전자 좋으면 전체적으로 흐름 좋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현대차나 뭐 그런 기업들이 뭐 LG전자도 그냥 전반적인 뭐 그냥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네. 그냥 뭐 선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눈 전문가님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만약에 4월 29일 날 예. 뜬금없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겠다. 500원짜리로 바꾸겠다.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14만 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눈 전문가님은 선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 선물 하루 실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 봐야 되겠다. 예. 이것도, 예. 그럴 때는 그냥 옵션 양매도 쳐놓고 그냥 기다려야죠. 예. 아예 그럼 뭐 양매수로 그냥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예, 특별히 하신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좀 포지션 넓게 짜가지고 양매도 채워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예. 예, 양매수는 조금 위험하니까 예. 예, 밴드 좀 넓혀서 그냥 예, 아, 예. 포지션을 한쪽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 같은 변동성이 경우는 커지겠죠. 예.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전략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인가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물량이 약간 좀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호재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유동성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호재일까요? 뭐 아무래도 호재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 뭐 예전이야 뭐 그분의 이 지분을 늘려주기 위해서 소각해가지고 그렇죠. 불질러 버리는 예. 일도 있었지만 네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까딱하면은 예, 자신이 한번 불질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될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런 뭐 근데 어디를 갔다 예. 오죠? 예, 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김승현 회장님 계신 곳 이런 곳에 예, 그 옆방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네. 예.
저는 그런 날은 좀 조심하는 게 그렇죠. 뭐 예. 어떤 이슈가 던져진다. 예. 시장에 던져졌을 때는 상당히 또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한 10분, 20분 있으면 또 이제 각종 찌라시가 다 날라옵니다. 그렇죠. 예. 메신저로 띵동띵동 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거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는데 아마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이제 현대차 실적도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현대차 실적 가지고 말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발표됐죠. 혹시 현대차 실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 나온 뭐 제네시스, 그다음에 네. 차가 자꾸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타보셨습니까? 제네시스. 뭐 아직까지 이제 차를 바꿀 때가 아직 안 돼서 예. 그런 싼 다 차는 그게 바꿔야 돼. 그런 좀 너무 이제 너무 빨리 가셨고 이제 그 정도 차도 타면 좋죠. 예. 근데 주식이 안 오르네. 이거잖아요. 이제 뭐 살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부동산이 좀 올라줘야지 뭔가 이렇게 풀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뭐 팔렸는데 예. 지금 그 현대차의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적 약간 좀 감소한 게 네. 그 현대차가 뭐 남미 쪽이나 그 다음에 다른 뭐 유럽 쪽 국가들의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이제 좀 고평가되면서 실적이 약간 그렇죠. 좀 예.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근데 큰 의미는 뭐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환율 문제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지켰던 방어선을 사실은 깼어요. 1,050원이라는. 그렇죠. 예. 근데 깼는데 지수는 올랐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노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방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외국인들은. 그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예. 얘기하자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원화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다는 건 결국 원화를 들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달러 바꿀 때 싸게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반대로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렇죠. 예,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될수록.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대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수출주는 실적이 좀 압박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또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있어요. 이제 네. 지수는 어느 정도의 상승은 또 써먹어야 되나? 상승은 제한적인데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좀 파급되는 분위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대형주만 너무 끌어올려도 지수가 네.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네. 빨리 가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얘기하자면 다른 종목으로 좀 그 매수세가 좀 확산되면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을 별로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코스닥이 오늘 갑자기 이제 크게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또 크게 올랐다가 오늘 음봉을 좀 크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맞을 때 딱 보고서 이제 코스닥이 앞으로 위아래로 크게 변하겠구나. 근데 이제 거래소가 더 위아래로. 그래갖고 이제 먼저, 그러니까 이제 아니 거래소가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변했죠. 갑자기 있다가 오늘 거래소가 뜬금없이 예. 거래소는 그냥 2,000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2, 3포인트로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뭐 26포인트 뭐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 예. 얘는 왜 그러지? 이거 웹도덕인가? 그렇죠. 예. 웹도도 생각하고 계셨었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기 들은 거 막 조합하면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렇죠. 예. 뭐 핵폭탄도 만들고. 농담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소림사까지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는요. 네, 뭐. 네. 재밌는 얘기 많아요. 베트남 갔던 얘기도 나중에. 베트남이요? 베트남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6번, 7번 갔다 왔는데. 제가 또 뭔가 하나의 신발을 찾아내겠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대차 얘기를 잠깐 좀 드렸었는데 매는 전문가님. 예. 네. 그럼 이제 그 실적 발표 쭉 보다 보니까 내용들 쪽에서 제네시스 실적만 가지고 그랬다. 근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우리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LF 소나타가 이제 출시가 되니까 예. 실적이 더 좋아지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2,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지금 현대차 사야 됩니까? 현대차는 사실 지금은 아닌데요. 네. 예, 지금은 오히려 그 현대 자체 현대주들이 네. 전체적으로 별로더라고요. 현대그룹주들이. 현대 네. 그룹주들이 좀 별로고 오히려 계속 좀 박살나던 LG 관련주들이 네, 네. 이제 조금 이 외국인 수급감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 예. 계속 저는 LG 디스플레이랑 이런 걸 그 LG 화학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방에서 이제 무방에서 네, 무방이 네, 아니라 네. 회원님들한테 네,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살 이제 제 기준에서는 네. 예, 지금 살 가격은 아니고 아, 그렇죠. 좀 예. 올라야죠. 예, 저희는 예.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 좀 올라와서 타겟에 걸렸다. 예. 그랬을 때 매수하시는 스타일이셨죠? 예. 예, 예, 예. 그러다 네. 보니까 현대차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도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요? 예. 그건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 그 장중에 주식 안 보고 내가 보기 나오는 이거 뉴스만 보는 것 같아. 아니 저희가 오늘 축제 분위기라서 선물하시는데 제가 이상한 걸 여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변하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예. 기아차는 실적이 혼자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이게 예,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특히 그 시장에서 그 뉴스 나오는 것보다 돈 세기 바쁘신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예. 나는 나중에 연예인 수야 얘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실적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근데 지금 항상 그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나올 때는 아무래도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박경석 대표님, 그러면 이제 시장 흐름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코스닥이 먼저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뒤늦게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이 이제 한 며칠 사이에 580선에서 550선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약간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좀 약간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견디는 종목이 있고 못 견디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이 이제 550선에 다시 와 있는데 더 빠질까요? 저는 이제 만약 빠지더라도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거래소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또 이제 조정도 거래소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래소 더 설정을 사이트 이제 일단 제외하고요.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지금의 파동이 예전에는 파동은 일본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 일봉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변동폭이 커지는 일봉상의 변동폭이 이제 점점 커지는 기간이 됐거든요. 그럼 조정도 깊게 받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그 다우나 나스닥이 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뒤늦게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빠지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그 뭐 빠질 때 3일에 빠졌으면 올라갈 때도 3일, 3일 아니면 이틀 만에 그 빠진 만큼 폭을 다시 회복해 주니까 지금은 얘기하자면 이제 그 상승 1파 지났고 행보파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강한 파동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다. 작은 파동 중에서 진정한 뭐 강한 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서 가장 강한 파 상승 3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동이 이제 준비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약간 좀 밀렸다가 이번에 강한 그 3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월요일 날 정도에 너무 빨리 가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코스닥 지수 저점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강한 승부수를 던지시네요. 오늘부터는요. 저거네요. 지난번에는 메이노님이 여기서 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사시는데 종목을 봤는데. 그러니까 미리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종목들이 뭐 코스닥 지수 관련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에서 2,000억 사이, 뭐 1,000억 미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개별 종목들이 먼저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수 관련주보다는 그 개별 종목들이 미리 어떻게 알고 미리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조정을 받고 미리 그 지지를 해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빠지는 종목이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서는 이제 떨어질 만큼은 어느 정도 해왔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나오고선 반등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 추세죠. 저한테 지도를 알려주셨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 그만 5월 달이면은 전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래서 코스닥 앞자리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제가 유도하는 중입니다, 유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정한 구간은 그 고점, 그러니까 얘기하면 고점 찍고 밀렸잖아요. 그 구간은 다음 주 정도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라도 적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다가 쉬어야죠. 우리가 정상에 산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 가다 힘들면 쉬었다 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소림사 뒷산이신 거죠? 저 이제 소림사는 못 보고 뒷산만 구경하다 왔던 박경석 대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트라우마가 좀 심해가지고요. 대표님 뵈면 자꾸 어떤 그 소림사에 계신 스님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스님들 별로 안 계세요. 다 절이 하여튼 몇십 개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절 하나 하고 다 이제 시주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가갖고 저녁에 와야 된대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광활한 걸 느꼈는데 하여튼 뭐 대륙의 절은 이렇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아직까지 소림사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오세요. 예. 매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코스닥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하는 종목들은 네. 그 오늘 같은 경우 지금 SK 하이닉스, 네. 경동 나비엔, 네. 그리고 아세안 시멘트, 네. 예, 고영, 예. 상신 브레이크 이런 차트를 생각한다면 네. 그게 제가 하는 타겟으로 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런 종목,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딱 올 탈 때 딱 쏘기 때문에 네. 지수는 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뭐 지수가 뭐 빠지건 말건 오르건 말건 예. 예,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것만 가면 된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자신감입니까? 예, 뭐 쌍용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옳은 것만 얘기하는 항상 전정부 다 써놓고 아저 사각하면 했어요. 항상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차트들의 모양 자체가 예. 그런 유의 차트. 사실 요번에 얼마 전에 예. 예, 율촌학을 이제 처음으로 손절이 올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예. 예, 나머지 것들의 차트 모양도 대부분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런 거 딱 올라탈 때 쏴버리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수는 예, 제 사실 관심 바뀝니다. 그냥 예. 남들은 뭐 지수 때문에 무겁고 뭐 할 수 있다고 예, 얘기하지만 예. 지수 빠지면 우리 선물 매도 칠 거고 예. 오르면은 오르는 종목들 살아있는 차트에 붙일 거고 하니까 예. 이제 사실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예. 없지만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네. 예, 조금 다시 그래도 올라와 주는 게 예. 예,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버시느냐 보니까 애국주의자 그렇죠. 예. 좀 여유가 있으셨네. 이제 국가도 찾으시고. 예, 차를 바꿀 때가 왔는지. 아니 또 바꿔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혹시 아세아 시멘트보다는 아세아가 낫지 않을까요? 아우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래요? 봤습니다. 별로 예. 저한테는 좀 안 땡기는 종목이라. 네. 차트상으로는 이게 더 안 땡기는. 오히려 그럴 바에 그 말씀하신 대륙재간이 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예. 알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코스닥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매는 전문가님도 계셨고요. 네. 일단 여기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왜 6번, 7번 가셨습니까? 아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하면. 지금 여행사만 갔고. 네.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제 누구 일을 도와줬는데 네. 이제 한번 여행을 가자고 해갖고 예. 원래는 이제 태국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갖고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하여튼 이제 재밌더라고 베트남 갔는데. 예. 베트남 어디를 다녀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많이 갔어요. 네. 이제 6번 7번 갔는데 베트남의 남부 쪽, 그러니까 그 하노이는 북쪽이니까 저기 네. 호치민, 네. 그다음에 여기 붕따오라고 있어요. 네. 붕따오, 그다음에 저기 우리나라 얘기는 부산 같은데 까마오라고 있거든요. 까마오 갔다가 까마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 대전 같은데 깐터라는 데가 있고, 예. 뭐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해안 쪽 정도의 예. 그쪽이 아니구나. 또 달랏이라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이제 혹시 베트남 분이세요?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까 8번 7번 가니까 예. 이제 뭐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예. 뭐 일본 갔던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네. 이제 베트남 얘기를 하자면 베트남이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는 주식 사야 되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네. 중국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얘기하자면 일당 체제예요. 공산당. 예.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70년도에 그쪽 예. 그 남하고 북하고 뭐 싸운 아, 건데 예. 이제 얘기하자면 그 공산당이 이제 통일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 통일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 얘기하자면 미군 쪽이나 그 남부군한테 도운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네. 그래갖고 보트피플이라고 뭐 지금 미국 가서도 살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제 그래갖고 여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남부 쪽 사람들은. 아, 예. 근데 이제 북부 쪽 사람들은 이념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고 예. 성격도 좀 도전 정신이 강하고 네. 남부는 원체 진짜 잘 살아서 네. 그러니까 잘 살다기보다 따뜻하니까 그렇죠. 예. 먹을 게 너무 많아. 덥지 않을까요? 더워요. 예. 한시 거의 한 30도? 어. 그러니까 낮에 잘못해서 이제 호텔에 있다가 네. 담배가 피고 싶은 거야. 근데 담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딱 갔는데 네. 와 나는 그냥 햇빛이 비치게 걸어갔어요. 네. 쓰러질 뻔했잖아. 와 진짜 이게 햇빛이 네. 장난 아니야. 날씨도 뜨거운데 그게 얘기하자면 와 한 1분 있으면 쓰러지겠더라고 진짜. 1분 정도 신문에 있으면. 날 뻔하셨네요. 담배 사러 가다가 기절을. 됐어 이제 그늘로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그늘에 있으면 네. 온도차가 좀 심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베트남 분위기는 그 만약에 베트남은 지금 쭉 가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소림사 갔을 때가 한 4, 5년 됐나? 그리고서 이제 베트남 간 거는 한 2년 정도 전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중국에 갔던 분위기하고 좀 비슷한 거야. 막 얘기하자면 뭐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거기는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무조건 직진 신호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좌회전을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비보죠, 비보. 그러니까 비보 좌회전 알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차가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대비 차가 한 30대 1 정도? 30대 1이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베트남 사람들 한 인구가 1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1억 정도, 9천만 정도인가? 되고 근데 오토바이가 거의 한 6천만 대 있으니까. 야, 거의 한 사람당 한 대꼴로.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서는 너무 이제 자기는 오토바이 많이 사줘갖고 다리 같은 거 하나 줘줘요. 고마우니까요. 고맙죠. 그렇군요. 다리 이름이 뭐 야마하교 뭐 이런 겁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돈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베트남 가서 주식을 베트남 사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품위용이라고 있어요. 품위용. 원래는 부흥이라는 중국 사람 화교 사람이 투자를 했다가 거기를 이제 막 세계 경기가 막 그때 살 때 막 투자를 했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죽어버렸나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거 맨 처음에 개발을 시도했던 사람이 자살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품위용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거의 영웅이 됐겠네요, 그러면. 뭐 죽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관심 없는데 나중에 그 품위용이라는 데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좀 해갖고 거기 아파트 값이 거의 한 24평 아파트가 한 1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 강남이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거기 품위용에선 강남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도로 잘 돼 있고. 나는 거기서 묵었는데 이제 호텔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여관 같은 데인데 한 6만 원 너무 여쪽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걸어서 세계 알아서 속으로, 편집해 주시고 다른데 이제 그 6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우리나라 품명이라는 데 좀 비싸요. 다른 데 가면 3만 원인데 거의 호텔 시설 비슷하고 아침밥도 주고 밥도 너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베트남은 맛있다. 그 옷도 싸고 거기에 노스페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거기 공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스페이스나 뭐 그 그쪽에 뭐 폴로 그런 공장인데 몰래 이제 빼갖고 그 얘기하자면 이름 생각 벤탄 마켓 벤탄 시장 거기서 이제 싸게 파는데 바가지 쓰지 마십시오. 한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일단은 한 거기서 만 얼마 불러요. 만 얼마 불러놓고 안 사 계속 깎으니까 서로 기싸움. 2,000원, 3,000원까지 깎았어요. 이렇게 깎으면 되는구나. 의지 한국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 테니까 이거 얼마 이것도 살 테니까 얼마 하우머치 막 그래갖고 나중에 한 5 청바지하고 샀는데 요게 이제 베트남에 사온 청바지. 혹시 베트남 이주 계획은 없으십니까? 돈 있으면 가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진행 중인데요. 매누 전문가님. 혹시 매누 전문가님은 해외여행에서 정말 감명 깊었다. 이런 여기는 진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다. 뭐 이런 데 없으셨습니까? 별로 가본 데가 없어서 그냥 가본 것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두산에서 하는 무슨 조그만 그 가구 회사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이름은 정확히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친구 그 아들이 이제 좀 관련된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장춘이라고 중국에 장춘이요. 거기가 그 이제 그 친구 그쪽이 그 아우디랑 폭스바겐 그거 도색하는 그 공장 그 회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박 대표님 말씀처럼 차 운전하는 게 진짜 무서워가지고 와 그냥 거기는 굉장히 발달된 차 도시인데도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같은 우리 디트로이트 뭐 이렇게 장춘 그렇죠. 이렇게 울산 같은 그런 데인데도 그냥 막 가니까 운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느낀 거는 와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물론 그 전에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와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게 광저우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더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네, 대신 장춘 같은 북쪽에서는 조선족인데 한국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가지고 식당 가면은 근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또 막 한국말로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선족이시고요. 조선족인데 한국말 쓰다가 중국 동포. 중국 동포. 중국 동포. 한국 사람들끼리 들어가서 뭐 하면은 갑자기 그쪽 테이블이 말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네.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예, 예, 아무튼 중국도 계속 좀 더 계속해서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그 레저 쪽에 이렇게 또 한 레저 하시는 매누님으로서는 의외입니다. 혹시 뭐 제가 간 뭐 어디 유럽의 작은 섬 얘기 막 하실 줄 알았는데 중국 얘기로 끝내시는 거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 비행기가 무서워가지고 나도 똑같아. 나도 약간 약간 병인데. 아, 그러세요? 고소공포증. 전 농담이었는데 막 대표님만 나는 진짜 약점이 나는 나셨습니다. 그럼 저 비행기 이렇게 막 뜰 때 보면은 거의 딱 이렇게 굳어 손에 땀 나고 예. 착륙할 때. 아, 예. 제 어떤 그 한 번 탄 비행기에서는 제 외국 분이셨는데 스튜어디스 분한테 오라고 해서 손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아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예. 근데 너무 정갈하시네. 마주보고 이렇게 앞에 이제 스탠스만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는데 네.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분이 네. 아는 분이 있어갖고 네. 좋은 자리 해준다고. 갖고 나는 포스트 클래스 해준지 알았어. 진짜 이렇게 딱 그러니까 고기 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소복소복해요. 그건 좋은 자리. 그래갖고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참 뭐라고 정리가 안 되는데요. 네. 하여튼 뭐 좋은 자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눈싸움 안 하셨어요? 눈싸움? 네. 어디가 이제 들지를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 진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고소공포증은 없으시고요. 예. 네. 아니 그냥 해외 나가는 게 네. 귀찮고 네. 예, 저는 이렇게 짐 들고 다니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예. 그냥 자전거도 그냥 아무것도 안 메고 네. 이렇게 맨몸으로 거의 맨몸 타기 때문에 예. 예, 전 짐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걸 싫어합니다.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중국 주식보다 베트남 만약 해외 주식하려면 베트남 주식 사라. 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확실히 이제 9% 정도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모든 지금 분위기가 이제 그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다 베트남, 뭐 라오스,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뭐 라오스, 캄보디아, 그 베트남 이렇게 세 국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베트남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인구도 많고. 네. 그러면 또 종목이 생각나는데 그러면 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그 한상 기업이죠. 코라홀딩스. 이 회사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런 기업에 관심을 두고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은근히 뭐 시가총액이 막 몇 조더라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성장해야 그만큼 올라온 게 이제 대단한데.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라서 네. 이게 그러니까 한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나 이렇게 참 몇백억이었으면 야 잽싸다 이거 그러면 땡 잡았네 하고 잽싸게 막 달려서 할 텐데 누군가는 벌써 알고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가서 회사를 세우고 싶으시는 생각도 없으십니까? 혹시 근데 베트남 이제 공산당 국가라서 네. 이제 이거는 뭐 방송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공산 국가예요. 네. 거기가 네. 암암리에 뭐 자본주의 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베트남 신문에는 안 나와요. 네. 얘기하면 이제 하노이 쪽의 대학생들이 얘기하면 좀 반란이나 뭐 우리나라 치면 네. 데모를 하면 네. 거기는 그냥 직결 총살이에요. 무서운 근데 나라군요. 이제 한인 신문에는 이렇게 몇 명이 적어갖고 이제 총살했다가 한인 신문에 몰래 나오는데 네. 베트남 신문에는 그런 얘기가 싹 없어요. 물론 이제 베트남어로 돼 있어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좀 그런 게 같더라고. 좀 많이 통제돼 있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물론 그것도 이제 베트남 증시가 또 활황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많이 가셔서 올랐더라고요. 혹시 베트남 증시 전문가로 활동하실 생각은 아예 증권 TV를 차리시고 SS 베트남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한번 해봐도 되잖아요. 혹시 이제 거기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SS 증권방송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한번 가서 얘기하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베트남 사람들 복권 많이 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은근히 그 얘기하자면 근데 뭐 세계 어느 나라 도박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하니까 거기는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이제 모여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복권 파는 데라고.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에서도 팔고 뭐 파는데 뭐 대략적으로 당첨되면 한 5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고요. 나보러 자꾸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뭐 다음 주면 가는데 당첨돼도 이거 아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500만 원, 500만 원, 알겠습니다.
참 문화돈을 500만 원. 네. 베트남 거기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아, 예. 그렇군요. 한 20배 정도면 그래도 꽤 뭐 예. 괜찮죠,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요 대상 받으면 500만 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한 얘기하자면 한 1억 주나요, 요새? 슈퍼스타 K 네, 뭐 그런 이런 것 데서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차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지금까지 베트남 전문 기자와 함께 예,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 또 저희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예, 저희만의 유망 종목을 공개해서 지난주에도 몇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본다는 거를 좀 까먹었었는데 이번 주 유망 공개 또 한 종목씩은 저희가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죠. 예. 매눈 전문가님, 예. 매눈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뭐 대륙제간 대한제본 유심히 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좋고 네. 예, 뭐 환율 수혜주도 있고 그중 뭐 대한제본 있었는데 네. 예, 지금 터지는 종목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시초가 공략, 시가 공략 대상주인데 네. 예, 뜨면 잡는 건데 예, 상심 브레이크입니다. 상심 브레이크. 네. 예, 재무제표 괜찮고 네.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예, 차트 아름답고 네. 예, 뭐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 항상 뭐 3년 만에 무슨 뭐 저쪽 패드 바꾸세요 막 이러면서 네, 광고 네, 계속 네. 하고 있는데 네. 예, 제품 이름은 생각 안 나도 네. 지금 전 요 상심 브레이크 네. 예, 아주 좀 올라 바로 타는 거 기다렸다가 네. 예, 바로 쏘는 거죠. 네. 저한테 속상하십니까? 예. 상심 브레이크.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 관련돼서 특히 요즘 보니까 기관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예. 매눈 전문가님이 딱 좋아하는 차트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예, 상심 브레이크도 이제 뭐 상심 브레이크지만 네. 예,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터졌지 않습니까? 네. 예, SK 하이닉스 지금 줄기차게 지금 담고 있는데 네.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면 웬만하면 아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일단 신규로 탈 거는 상심 브레이크를 쏠 거고 예. 이제 SK 하이닉스는 밀리면 계속. 예, 39,800원에서 400원, 200원, 42,200원 사이인데 네. 예, 저희는 한 44,000원에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도 오늘 계속 줄기차게 예. 예, 계속 담는 겁니다. 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목표 언제 가면 파실 겁니까? 예, 가격대. 일단은 그 약간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을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 좀 쓰지 마십시오. 아니, 해놓고 편집하면 해놓고 편집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던지십시오. 좀 정말 그 말 그대로 좀 지랄 맞은 종목이라서 예, 지랄은 괜찮아요. 예, 지랄 괜찮죠. 네, 요 정도까지 괜찮죠. 예, GR까지 GR 맞은 종목이라서 네. 매물대 자체가 일단 32,000원 오면은 네. 뭐 수익률은 높지 않아도 42,000원이죠. 42,000원 오면은 네. 일단 반 정리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 네. 예, 그리고 그냥 길게 끌고 아, 갈 예. 생각입니다. 예. 올해는 SK 하이닉스로 그리고 상심 브레이크. 상심 브레이크로. 예.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약간 좀 어정쩡하게 월요일날 좀 약간 툭 밀린다. 그래도 아우 매수죠. 매수죠. 예. 알겠습니다. 상심 브레이크를 강하게 얘기해 상심 주십니다. 브레이크는 가격이 더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사신다고요? 예, 가격이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몇 호가 안 남았는데 예. 사라고 해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멱살 잡히니까 그러면 회원 가입하시고 물어보시는 거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자세한 건 자세한 건 직접 다이렉트로 저한테 그 얘기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박형석 대표님, 네, 또 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나도. 괜찮습니다. 딱 두 개만.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하자면 네. 그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대북 관련주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대북 싶고요. 관련주, 예. 코아스. 코아스요. 이제 코아스 자꾸 이제 너무 이제 근데 코아스는 사야 돼요. 네. 나중에라도 예. 한 2년 3년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코아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있어요. 죄송한데요, 대표님 지금 빨리 하래. 손바닥에 적으셨습니다. 손바닥에. 거기 이제 까맣게 해드릴게. 코아스, 마이어스마트. 아주 코아스 좋고요. 세수하시면 안 됩니다. 세수하시면. 아니,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네. 그 대아티아이를 사놓고 그 떴잖아요. 그 네. 얘기하자면 그 셜터 총장 그분이 이제 얘기하셨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떴는데 바로 음봉 맞았대. 근데 이제 우리 유료회원님들은 어젠가 들어갔어요. 또 신규로. 다시 신규로요? 예. 다 거기서 그냥 털고 얘기하면 그 갭을 좀 음봉이 나왔고 그냥 다 이렇게 한 6% 정도 먹은 것 같아요. 6% 다 먹고 그냥 팔아버리고 네. 지금 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찌형으로 오늘 장이 나쁜데 그나마 잘 선방했더라고요. 예, 도찌형으로 해갖고 끝났는데 대아티아이하고 그다음에 코아스는 뭐 대북 관련주니까 네. 둘 중에 이렇게 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요만큼은 요만큼은 4분의 1은 코아스 네. 아니 4분의 1은 데아티아에 4분의 3은 코아스 해놓고 딱 던졌는데 네. 데아티아이 되면 데아티아이 사시면 아, 돼요. 예. 하여튼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대북 관련주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냥 하나는 벽에 맞으면 어떡합니까? 뭘 사야 되죠? 그럼 이제 벽산입니까? 사지 말아요. 그 정도로 그것도 못 마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바이오 스마트예요. 이거는 네. 좀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좀 해야 되죠. 아, 에이스 중에 에이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네. 이제 전에부터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예, 예. 그래갖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복 받았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거 잘 듣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웬만하면 저 안 나오는데 네. 그래도 한번 승부수를 또 띄우시는 거죠, 지금요? 바이오 스마트로요? 네. 뭐 아님 말고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네. 급등 가능성 높아요. 예. 예. 바이오 스마트의 투자 포인트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그 1분기에 예. 여기가 이제 카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 대란으로 이제 카드가 많이 그때 새로 발급되고 다른 데 옮기면서 이제 많이 발급됐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되게 늘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거는 예, 사장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회계할 때 이거를 1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러 우리 적지 않았어야 하고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월 달에 발표하는 실적에 여기를 다 반영시킨다면 되게 좋아졌을 것이고 네. 만약 그 실적이 만약 안 좋아졌다면 여기가 이제 바이오스마트라는 데가 이제 그 회장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이오 쪽도 하시고 뭐 또 그러니까 하시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유럽 순방에서 따라 가시고 아, 그렇군요. 예.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이제 이게 뭐 이것까지 하면 하여튼 그냥 삐 처리해야지 거로 하여튼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연결 많이 돼 있더라고. 네. 현 정권 안에서 네. 뭔가 한번 있더라.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기업을 강력하게? 철저히 미시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긴 바뀌어요. 원래는 전에 밀었던 거는 어느 정도 수익 내고 한 네. 50% 정도 수익 내고 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원래는 이제 더 AA 트리플 A급은 따로 있고요. 또 트리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 다행히 지방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주들을 미리 선침의 차원에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대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A 트리플 A고 요거는 이제 그냥 A 3개. A 2개구나. 더블 A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 잘 적으셨다가 실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네, 지난 가운데 물론 장이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전문가분들의 얘기로는 충분히 또 돌파할 수 있는 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 저희는 또 새로운 흐름으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